안녕하세요. 내 친구 박보살 이야기 11편 시작할게요. 다이어트는 대부분의 여자라면 신년 계획에 항상 포함되어 있죠. 저는 구정 쉬고 결혼 날짜를 잡을 거라 아마 가을쯤 식을 올릴 것 같아요. 네, 이번만큼은 말로만이 아니라 기필코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슬프다요. 그리시리 슬픔. 그리시리는 저희 강아지들 이름이거든요. 방그리, 방시리. 제가 맨날 개슬픔 하면 예랑이가 그리시리 슬픔이라고 한답니다. 이번 다이어트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게 예랑이가 금연을 하기로 약속을. 뇌가 있는 인간이라면 같이 노력한다는 예랑을 놔두고 치킨, 피자, 파스타를 품으면 안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지금 예랑인 담배를 열심히, 저는 지방 축적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 불편한 진실. 연애 대망의 마지막 날. 난 그리시리 폭식할 거임. 폭식하니 파바박 생각나는 친한 회사 언니가 있어 오늘은 그 에피를 투척하겠습니다. 폭식에 관한 얘긴 아니고 그 언니랑 저랑 대박 잘 먹어요. 맛있는 거 먹으면 울 땡땡 언니랑 먹어야 되는데 막 요래요래 생각날 정도로 친한 언니예요. 언니도 주말에 신랑이랑 애들이랑 맛있는 거 먹을 때면 제 생각이 난다고 해요. 이 글에서는 언니를 써니 언니라고 부를게요. 글쓴이는 잘 먹어요. 진짜 잘 먹어요. 예전에 친구 결혼식에서 제가 좀 많이 유쾌하게 굴었더니 신랑 측 지인이 저를 콕 집어 소개해달라 해서 억지 소개팅을 했었어요. 첫 만남에 예약한 식당으로 가자는데 거기가 40분이 넘게 걸리는 곳인 거예요. 저는 배고픔을 못 참아서 손이 달달 떨리고 굉장히 예민해졌죠. 죄송한데 제가 굉장히 배가 고프거든요. 그냥 저기 가면 안 될까요? 하며 제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근처에 있던 삼계탕집. 전 어차피 그 사람이랑 잘해볼 생각도 없었고 소개해준 친구 커플도 편하게 만나보고 아니다 싶음 그냥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라 했기에 별 부담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 먹었죠. 제 생애 첫 소개팅에서 삼계탕 국물까지 원샷 때렸어요. 참고로 밥은 제가 샀죠. 왜? 내가 더 맛있게 먹었으니까. 소개팅남이 커피를 산다 해서 근처 카페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이 사람이 결혼식장에서 제가 잘 웃고 잘 먹는 모습에 호감이 갔다 해요. 그렇구나 하며 들으셨겠지만 저는 남자친구 사귈 마음이 없어요. 죄송해요 했더니 괜찮다고 친하게 지내자는 소개팅남. 알고 보니 대학교도 같은 학교였고 무슨 과를 나왔는지 물었더니 했어요. 예전에 소개팅남이랑 같은 과였던 대학교 친구가 있었어요. 언젠가 그 친구네 단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친구가 어떤 남자를 가리키며 저 선배 인기 많다? 키 크고 매너 좋고 유머 감각 있어서 완전 인기남이야 하며 몇 번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알고 보니 그 선배가 바로 소개팅남이었죠. 키도 그렇고 이름도 어렴풋이 들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날 저녁 대학교 친구한테 연락해서 말했더니 깍깍거리면서 잘해보지 그랬냐며 난리가 난 거예요. 저한테 대리만족하려고.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 아줌마가. 그리고 또 대박인 건 그 사람이 선생님이었는데 제 조카가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인 거예요. 아무튼 신기한 인연이구나 하고 여겼죠. 몇 번 연락이 더 오고 갔고 약속을 잡으려 했지만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만날라 치면 제 시간에 퇴근을 못하고 만날라 치면 제가 몸살이 나서 아프고 타이밍이 얼마나 절묘한지.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회사 앞으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금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전 그날 써니 언니가 박보살한테 뭐 부탁한 게 있어 박보살이랑 같이 언니네 친정 가서 하룻밤 자고 온다며 집에 허락도 받아놓은 상태였거든요. 그 소개팅남이 기다리고 있는 회사 앞 카페에 박보살도 앉아있는 상황. 저는 친구나 예랑이가 급 데이트하자며 오는 건 진짜 좋아요. 즉흥적인 성격이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만남이 주는 행복감이 있잖아요. 근데 별로 안 친한 사람이 그러는 건 싫어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특히 제가 약속이 있는데 불쑥 나타나면 어쩌란 거예요. 카페에 가서 써니 언니는 박보살이 앉아있는 자리로 가서 인사했고 나는 소개팅남에게 오늘 선약이 있어 그냥 돌아가셔야 할 것 같다며 인사를 하고 보냈어요. 이쯤 되면 다들 눈치채셨죠? 소개팅남도 피해갈 수 없었지. 박보살의 매의 눈. 언니네 친정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 남자가 소개팅남이라는 소리를 듣곤 만나지 마라 하는 박보살. 어차피 만날 생각 없었어. 근데 왜? 라고 물으니 여자 많이 꼬일 상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잖아도 조카한테 들으니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 많고 여선생님들도 그 선생님을 흠모하는 분위기라나 뭐라나? 전 원래 제 거 아닌 것엔 별 관심이 없어 하며 쿨하게 운전을 했죠. 그리고 도착한 써니 언니네 친정. 어머니가 쓰러지시고 고향집에 와 계시던 써니 언니의 친언니분과 인사를 드리고 박보살의 이야기를 전해들어 알고 계셨던지라 잘 부탁한다며 신신당부를 하셨죠. 써니 언니의 친정집은 시골 동네라 한적하고 마당을 가진 집이 주는 고즈넉함과 안락함이 너무 좋았어요. 저는 마당에 있는 평상 위에 누워 봄의 밤을 만끽했고 박보살은 언니네 집터를 둘러보았어요. 언니네는 몇 년 전부터 집에 우환이 끊이질 않았대요. 대략 설명하자면 써니 언니는 이남 이녀 중에 셋째 딸이고 오빠, 언니, 그리고 남동생이 있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원인 모를 나쁜 일들이 계속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돈은 혼자 다 번다고 할 만큼 잘 되던 오빠의 사업도 와르르 무너지고 식품업을 하는 언니도 소송에 휘말려 집까지 경매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남동생은 행방불명이고 써니 언니는 딸이 둘인데 둘 다 이유 없이 몸이 너무 허약해지고 기력이 없어서 학교 생활하기도 힘들다고 늘 걱정이 많았죠. 원래 친정아버지 살아계실 때부터 살던 고향집이라 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는데 혼자 고향집에 계시던 어머니마저 갑자기 쓰러지셔서 뇌출혈이 오신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 평소에 먹방으로 다져진 의리. 박보살에게 부탁을 한 거였고 박보살이 고향집을 가보자고 했던 거죠.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던 박보살은 실마리를 찾지 못했는지 마당으로 나왔고 옥상 계단 담벼락 쪽을 살피다가 나무 밑둥을 발로 툭툭 차며 언니 이거 뭐예요? 라고 물었죠. 써니 언니가 가보더니 아 그거 예전에 우리 집에 있던 석류나무인데 나무가 너무 커서 옆집 담장을 계속 넘어갔거든. 옆집 아줌마가 싫어하셔서 매 해마다 우리가 그 집에 넘어간 가지를 찾는데 우리가 바빠지고 제때 가지를 못 치니까 우리 엄마가 나무 뱄어 몇 년 전에 라며 갑자기 무언가가 떠오르는 듯 말끝을 흐리는 언니. 이거 베어내고 집이 많이 시끄러웠겠는데요? 라는 박보살의 말에 박보살아 진짜 그런 것 같아. 왜 바보같이 몰랐겠노? 이 나무가 사연이 좀 있거든 하며 써니 언니가 들려준 얘기는 우리 오빠는 가난이 지긋지긋한 농부의 장남이었다. 그래도 부모님 일 성실히 돕고 우리들 잘 타이르면서 진짜 좋은 아들, 좋은 오빠, 좋은 형이었다. 큰오빠는 군대에 갔다 와서도 부모님 농사 같이 지으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읍내에 신발을 사러 갔거든. 거기서 우리 새언니를 만났어. 신발 가게에 일하던 새언니를 보고
반해서 연애하자고 꼬셨단다. 알고 보니까 새언니는 어릴 적부터 고아원에서 자라서 부모 형제도 없었대. 그래서 우리 오빠가 그냥 데리고 집에 왔지. 이제부터 우리 식구가 네 식구다 하면서. 나는 너무 좋았어. 우리 새언니 천사같이 너무 착하고 내 사춘기 시절 고민거리 상담해주고 친언니보다 더 살가웠거든. 새언니는 고향집에서 살림하고 소일거리 도와주고 오빠도 더 열심히 일해서 형편도 많이 나아졌어. 그래서 전부 우리 집에 장송 기다리는 때였는데 어느 날 새언니가 아무래도 아기 가진 것 같다 해서 읍내 산부인과 갔는데 근데 그 산부인과에서 큰 병원에 가보라 하대. 그래서 대학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더라. 자궁암. 딱 8개월 만에 하늘나라로 갔다. 우리 새언니. 석류나무는 원래부터 우리 집에 있던 나무인데 새언니가 석류를 너무너무 좋아했거든. 석류가 익으면 언니랑 오빠랑 열매 따서 나눠 먹고 그랬지. 나무 밑에 의자에서 언니랑 오빠랑 추억도 많고 언니가 죽기 전에 오빠한테 그러더란다. 다른 여자 만나 예쁜 애기 낳고 잘 살라고. 자기가 꼭 하늘나라에서 돌봐준다고 잠시나마 가족이라는 거 선물해줘서 고마웠다면서. 처음 가져본 가족인데 어떤 모습으로든 기억되고 싶으니 석류나무 보면서 내 생각 가끔 해달라고 했단다. 없애버리지 말고 가끔 석류 열매 열릴 때 생각해달라고 했단다. 그걸 배웠으니 언니가 얼마나 서럽겠어. 내 첫 번째 새언니의 이야기야. 우리 언니 그동안 많이 섭섭했겠네. 언니야 미안해 미안해 하며 흐느껴 우는 써니 언니를 달래고 집 안으로 들어갔고 써니 언니의 친언니가 큰오빠에게 전화를 했어요. 언니의 오빠는 그 일이 있은 뒤로 인천으로 올라가 거기에서 사업을 시작했고 미친 듯 바쁘게 살며 성공하고 결혼도 했다 합니다. 나무를 베어 집이 힘들어졌을 거라는 말에 믿기진 않지만 우선 고향집으로 오겠다는 써니 언니의 큰오빠. 다음날 큰오빠 되는 분이 오셨고 이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위로가 되겠느냐며 박보살에게 물었어요. 박보살은 써니 언니의 오빠분에게 베어낸 나무 밑둥을 뿌리까지 다 드러내라 하고는 마당에 있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나무 밑둥과 뿌리를 전부 태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석류나무 묘목을 사와 심고 정성껏 가꿔주라고 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언니네는 뭐 더 나빠질 것도 없었겠지만 어머님도 많이 회복하시고 오빠도 제자리를 찾아가시는 중이라 합니다. 써니 언니의 딸들도 이제 체육 수업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고 써니 언니의 언니도 소송이 잘 해결되었다는. 그 일들이 잊혀갈 쯤 조카가 저에게 흥미로운 말을 했어요. 땡땡땡 선생님 귀신 본데 가위 자주 눌린대. 수업 시간에 얘기해주던데 대박 무서워. 엥? 내 주변에 귀신 보는 사람 왜 이렇게 많은겨? 하며 박보살에게 깨톡을 했어요. 그 소개팅남 귀신 본댄다? 그랬더니 박보살의 답장이 왔는데 지 등딱지에 붙어있는 것도 알겠네? 헐 대박 사건. 전화 걸어 무슨 말이냐 물었는데 인기가 많아 그런가 처녀연가도 붙었더라. 야 어쩐지 그런 사람이 미쳤나? 니 뭐 보고 호감 갖겠누? 귀신 보이는 친구 있느냐 아니라 그 선생님한테 붙은 연가가 니를 선택한 거겠지. 이성적으로 니한테 호감 가진 건 아닐 거라 하며 비웃는 박보살. 내가 판관 포청천이었으면 니는 당장 개작두다 이년아. 꽥소리 질러주고 전화 끊었어요. 전 다음 생에 최소 오징어 예약. 욕을 못 끊겠어요. 관세음보살. 이미 연락 안 한 지도 오래됐고 아마 자기한테 연가가 있는 걸 알 거라며 모른 채 하라는 박보살의 말에 전 그냥 모른 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은 다음 학기에 다른 곳으로 정근을 가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이번 해는 개인적으로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 같네요. 얘랑이랑 달달함만 보여 그런지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울고 웃으며 다시 끌어안기도 하거든요. 나 자신을 깎아서 또 그 자신을 깎아서 맞춰가는 과정이 매일 행복하고 달달하지만은 않겠지만 하루하루가 소중한 한 해였어요. 언제나 비가 오던 눈이 오던 바람이 불던 곁에 있어준 그에게 고맙다고 박보살 시리즈를 다시 써보라고 용기를 주고 독촉해준 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좋은 인연이 옆에 있다면 끝까지 잘 이어나가시고 없으신 분들도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랄게요. 모두들 건강하시고 박보살 이야기 계속될 거니까 잊지 말아주세요. 인연에 관한 정말 좋아하는 책 속의 글귀를 타이핑했습니다. 응원, 격려, 애정을 듬뿍 주신 여러분들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박보살 이야기 11편 끝났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